계약을 했는데도 맨날 늦잠을 자요. 정말 큰일입니다. 다들 가는 학교인데 이렇게 아침마다 전쟁 벌여야 하나요? 밤낮 완전 바뀌었어요. 새벽 2시가 돼서도 폰 보고 있고 컴 하고 있고 화내고 혼내고 해야 겨우 컴과 폰을 닫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부스럭거는 소리에 가만히 다가가 보면 이게 새벽 3, 4시인데도 또 몰래 폰을 보거나 숨겨놓은 태블릿을 보고 있습니다. 남들은 늦은 밤까지 공부한다는데 저는 그냥 애가 잠이나 제대로 잤으면 하네요.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라. 엄마나 방에서 나가. 학교 가야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자꾸 깨우면 안 가겠다고 하는 아이와 아침마다 사투할 생각하니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방학 때만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약하면 그래도 알아서 자고 알아서 일어나서 학교 가겠지 생각했는데 계약을 했음에도 여전히 엉망진창인 아이의 수면 패턴. 수면 관리가 안 되니 하루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도 공부해야 할 중요한 때에 학교 가냐 마냐가 걱정이니 어떻게 하면 내 아이 수면 패턴을 정돈하고 학습까지 이끌 수 있을까? 지난 15년간 센터큐가 변화 성장시킨 수많은 초, 중, 고등학생들. 변화와 성장의 핵심 중 하나는 분명 수면 관리입니다. 건강하고 건실한 수면 관리, 기상지침 관리를 해야만 학생의 변화와 성장이 가능합니다. 도대체 저희 센터큐가 밤낮이 뒤바뀌고 일어나지도 않고 제멋대로 자는 아이들의 수면 패턴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관리했는지, 그리고 학습까지 어떻게 원활히 성장시켰는지 그 노하우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춘기 자녀교육TV 채널 지원센터큐입니다. 우선 수면의 중요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미 모든 부모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수면에 있어 수면 시간대와 수면 시간량이 특히 중요합니다. 먼저 수면 시간대입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수면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대이고 수만 가지 자극에 노출된 뇌를 안정시키고 다음날 다시 차분하게 노력하고 집중하는 건실한 하루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리듬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이 시간에 규칙적으로 자야 아이들도 성장과 피로회복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 중인 대부분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밤늦게까지 인터넷, SNS, 유튜브, 게임 등 쉽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에 빠져 제때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에 도파민을 자극하는 활동이 계속되면 당연히 아이들의 수면 패턴은 붕괴되어 버리고 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수면 시간량입니다. 한국은 평균 수면 시간도 짧은 편입니다. 실제 통계 조사에서도 나타나듯 한국 청소년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3분입니다. 이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권장하는 평균 수면 시간인 8시간 22분보다 2시간이나 적습니다. 사당 오락이 당연시되었던 과거 교육 정서와 미라클 모닝, 새벽형 인간, 성실이 강조되는 사회 문화에서 6시간을 초과하는 잠은 과하지 않냐라는 개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아이가 7시간 반 이상 자는 것을 보면 뭐라 하시거나 많이 잔다고 혼내시는 것도 많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시간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뇌는 제대로 깊이 있게 집중할 수 없고 따라서 순간순간 쉽게 즐길 자극적 콘텐츠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부모님도 오히려 피곤할 때 페북, 인스타, 유튜브를 더 보게 되는 것 경험해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유전자 관점에서도 부모님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부모님과 자녀의 바이오 리듬과 수면 리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에게 맞춰진 게 아니라 아이에게 맞춰진 건강한 수면 시간을 찾고 충분한 수면 시간량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잠이 부족한 것도 과도한 것도 모두 문제입니다. 각각의 문제점도 다른데요. 이를 구분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수면 부족의 악영향입니다. 기억력 저하, 집중력 부족, 감정 조절의 어려움, 면역력 저하. 다음으로 과도한 수면의 악영향입니다. 수면 리듬 붕괴, 무기력 증가, 우울감. 그럼 어느 정도 자는 게 적당하냐? 물론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수면 데이터를 확보해서 가장 효율이 좋은 수면 시간을 찾아줘야 합니다. 저희 센터큐도 모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파악된 일반적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추천하는 수면 시간은 8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수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 센터큐의 황금률 맞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 예의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도덕적 원론이 아니라 실제 수백만 건의 학생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모님께 대한 예의가 잡혀야만 생활관리가 원활해진다는 것을 검증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예의가 일상에서 갈등을 줄어들게 만들고 기본 마음가짐이 차분해지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럼 당연히 수면으로 연결되죠. 부모님도 스스로 돌이켜보신다면 부모님의 부모님께 예의를 갖추지 않고 무례하게 굴었을 때 나의 감정이 불편해지고 그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밤에도 딴짓을 하거나 괜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게 된 경험 해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부모님에 대한 예의에 통금시간 준수도 포함시킵니다. 왜냐면 부모님이 걱정하고 제대로 잠을 못 자면 부모님의 일상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통금시간 제대로 지켜야 수면시간도 관리되겠죠. 엄청나게 강조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예의를 갖춰야 생활관리가 비로소 제대로 잡힙니다. 두 번째 황금률, 생활관리입니다. 방정리, 방정리, 방정리. 100번을 강조해도 아쉽지 않습니다. 방정리를 잘 해야만 잠을 제대로 자고 제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방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짜증이 나고 일어나기 싫습니다. 그런데 방이 굉장히 깨끗하고 집도 깨끗하면 당연히 쾌적하게 잠을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부모님께서 아이의 방을 대신 정리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방은 내가 스스로 정리해야 내 공간인 걸 인식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물건을 뒀고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알아야 방에 더 익숙해지고 편해집니다. 즉, 아이 스스로 방 정리를 할 때 생활관리도 수면관리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부모님께 대한 예의와 생활관리에는 보상과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센터교에서는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취침하고 기상하는 것을 약속하고 이 약속을 지켰을 때 용돈과 핸드폰 사용 시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약속을 어긴 경우 용돈과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생활관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런 외재적 관리, 동기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생활관리가 건강하고 건실하게 안착되어 가면 오히려 아이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에 스스로 좋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그러면 외재적 관리와 동기 요소가 없음에도 스스로 생활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취침 시간 전에 핸드폰이나 게임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아이의 취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이죠. 이때 5분만 10분만 내가 알아서 할게라며 갈등이 시작되는데 정해진 시간에는 단호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부모님의 각오 정말 중요합니다. 낮 시간에 설명과 규칙을 정하셔야 합니다. 아이와 수면 관리에 대한 대화를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갈등 상황이 생긴 상황에서 하지 말아주세요. 그때 아이는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리고 짜증이 나기 때문에 반항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낮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제대로 시간과 상황을 잡아 황금률에 대해 얘기하고 수면 시간에 대한 약속과 보상과 처벌의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황금률, 실행 가능한 자기개발 및 학습 시간의 누적입니다. 아니, 수면이랑 자기개발이랑 학습 시간이 뭐가 상관이 있죠? 그건 생산적 쾌락이 높아져야 학생 스스로 건전하고 성실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낮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집중하는 동안 에너지의 소비가 되고 이에 따라 건강한 일상의 리듬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면 습관을 제대로 잡기 위해선 반드시 공부와 학습은 시작되어야 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또한 충분히 잠을 자야 공부할 때도 제대로 집중이 되고요. 목표의식도 유지할 수 있고 생활관리를 할 동기부여도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대한 예의, 아이 스스로 방정리, 이를 위한 보상과 처벌의 기준 명확히 정하기, 자기개발, 즉 학습을 반드시 시작하고 진행하고 발전시키기. 이게 바로 센터큐가 학생들의 수면관리를 제대로 관리하고 이끄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들을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제대로 적용한다면 당연히 수면 관리가 점차 안정화되고 아이의 건강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가이드를 모두 다 숙지하고 열심히 따라 해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수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즉시 저희 센터큐에 상담을 문의해주세요. 저희가 제대로 방법을 찾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